2019년도 3월, 6월 모의고사를 끝내고 지금 4월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청 문제가 들어왔는데요. 그 요청 문제의 개념이 공진화입니다.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런 문장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청 자료와 보충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요청 자료는 아니나 다를까 1위 요청 이게 가장 많이 틀린 문제인데 그 요청 자료는 아닌데 2위예요. 그나마 많이 틀렸거든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거 40분 문제 요번에는 되게 쉬웠거든요. 한 고등학교 한 1학년 학생들 문장 수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에 반대되는 글을 읽게 되면 잘 안 읽혀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능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공진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잠깐 좀 썰을 좀 풀고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지금 이 공진화라는 코에볼루션이죠. 그죠? 이게 공진화고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 중에 심바이오시스라고 있어요. 이게 공생인데 공생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개미하고 그러니까 진딧물의 관계 등등 이런 걸 배웠어요. 그죠? 이게 공생이란 것은 그 개체 간의 의존성이 있고요. 반드시 그 공생으로 인해서 양쪽 다 또는 한쪽이 뭐 일방적이든 쌍방향이든 덕을 좀 봅니다. 그게 공생이라면 공진화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적대적인 관계도 괜찮고요. 수능에서 공진화 얘가 최근에 나온 게 뭔가 하면요. 아프리카의 가젤과 치타 관계는 얘들은 공생 아니죠. 그죠?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니까 공진화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치타나 사자 같은 경우를 이제 빅캣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영양이라고 하나요? 사자나 치타가 나타나도 그렇게 겁먹지 않죠. 왜냐하면 도망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치타나 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구력이라고 하죠. 그죠? 영어에서 이제 인듀런스라고 나왔는데 이 치타나 사자가 굉장히 이 민첩하고 빠르지만은 지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젤이나 영양이 사자나 치타만큼이나 민첩하죠. 예, 어질레이트라고 하는 민첩성이 있는데 민첩성은 치타만큼이나 가지나 영양이 같이 높여가면서 웃자동동 가젤과 영양은 치타 사자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민첩성을 기름과 동시에 지구력을 함께 있다 길렀다면 치타나 사자는 이제 민첩성에다가 그 이빨과 발톱을 더 날카롭게 했다고 얘기하죠. 특히 이제 가젤이나 영양이 그레이징 프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죠? 풀 뜯는 피식자들인데 이 친구들은 눈이 가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풀을 뜯을 때 땅하고 눈의 경계가 땅이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전 방향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풀을 뜯을 때가 가장 취약한 게 아니고 풀을 뜯을 때가 주변이 가장 잘 보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진화를 해온 친구라고 보면 돼요. 서로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잡혀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 적대적 관계에서도 이제 진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런 걸 갖다 공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공진화가 어떤 게 있죠? 바이러스하고 인간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너무 독하게 되면 이볼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에볼라죠. 그죠? 이런 바이러스는 너무나 독해가서 사람이 걸리면 바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이러스가 전이가 안 돼. 바이러스가 전이가 안 되고 인간하고 같이 죽어버리면 숙주랑 같이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변이를 해요. 변이를 해서 약해진단 말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인간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뭐죠? 약해져서 그냥 감기나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가서 인간과 함께 공생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공진화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면은 그 변이가 일어나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언론은 사실은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데 너무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실제적으로는 수능 문장에 관련된 학교 교과서적인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의 언론이 인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꼬라지를 보면서 참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면 갈수록 많이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아무튼 그 공진화의 예로 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바이러스까지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느 순간 공진화를 하게 되면 적대적 관계든 아니면 도움을 주는 관계든 간에 공진화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답인데 한쪽이 주도를 해요. 인간과 바이러스 간의 어떤 공진화 같은 경우는 누가 주도하죠? 바이러스님께서 주도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최근에 왜 인간의 온톨로지컬 시프트라고 했죠. 존재론적인 전이가 일어났는데, 바이러스라는 양반이 우리 몸속에 자기의 DNA를 주입하셔서 우리 인간의 그 게놈 시스템에 영향을 주면서 인간 유전자의 변이로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누구 덕분이죠? 바이러스 덕분이죠. 그죠? 그럼 공진화에 있어서는 공생하고 좀 다르게 적대적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이제 공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쪽이 종종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공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그냥 생물학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 생물학적 용어에는, 자, 무니까 통합의 어떤 시대에서 반드시 철학적인 물음, 이게 원인과 결과의 어떤 딜레마가 항상 있죠. 그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런 인간론적인 어떤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이 공진화에서도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뭔가 하면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하고 인간의 어떤 공진화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꿀벌과 꽃의 이제 공진화에 있어서 누가 더 주도권을 잡았느냐에 관련된 꿀벌 입장에서의 이야기하고 식물 입장에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그 한국말 찾아봐도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 제가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어려운 문장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죠. 왜 조동사라든지 진짜 어려운 것들은 설명드리는데, 나머지 것들은 한국말로 해석이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꿀벌 입장에서의 이야기와 꽃에 관련된 이야기로 했는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댄스 파티에 도착했느냐라는 이 말도 어렵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봐요. 생물학적 용어가 항상 이게 생물이나 과학이 과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능 문장이죠. 그리고 무니까 통합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이야기와 철학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메타포가 필요하죠. 꿀벌과 꽃에 관련된 공진화를 누가 댄스 파티에서 스텝을 먼저 밟았느냐라는 메타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 공진화 나오다가 철학 얘기가 나오다가 꿀벌하고 꽃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댄스가 나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그냥 이 문장을 읽다 보면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싶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문장이죠. 무니까 통합에 있어서 과학 이야기를 철학 얘기하고 버무리면서 메타폴로 전개한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진화에 있어서 누가 먼저 주도했느냐에 대한 꿀벌 입장과 이게 꽃의 입장을 얘기했고, 여기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댄스의 저 퍼스트 스텝이 언폴드가 되는 것을, 전개되는 거죠. 지켜보려고 이 영화를 갖다가 백월드, 이것도 메타포리죠. 뒤로 돌리는 게 증거가 없어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놈들이냐, 과학이 발달하니까 유전자의 조작으로 두 공생관계에 있어서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성격을 좀 바꾸게 되면 그 댄스 추는 데 있어서의 각각의 변수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꽃의 활동 유전자를 하나 바꾸니까 폴리네이터의 비짓,
즉 꿀벌들이 어떤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몽키 플라워즈의 색깔을 갖다가 핑크에서 오렌지로 바꾸니까 그러니까 범블비에서 허밍버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도권을 쥐는 데 있어서 한쪽이 이 주도권을 질 때 식물이 훨씬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마지막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적으로 이제 본다면 식물이 먼저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기 전에 바이러스가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벌꿀이 있기 전에 식물이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식물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이 영화도 있는데 인류가 하도 그 식물을 괴롭히니까 식물이 드디어 열받아서 어떤 케미칼을 방출해서 이제 인간이 자살하기 시작하는 그런 영화가 있던데 아무튼 자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간보다 훨씬 오래됐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주도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40번을 같이 좀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공진화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먼저 쥐는 쪽이 있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여러분 경공모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 이야기니까 제가 어디에 편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 막 달고 하는 그런 양반들이었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기업하고 이 시민 세력을 이렇게 공진화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해서 이 사람들의 부도덕한 어떤 기업의 주주를 쫓아내고 시민이 소위 말해서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되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던데 아무튼 시민주도로 기업을 움직이겠다. 오케이. 자,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 말고 자 일단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자, 그러면 실패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생물학적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이야기로 실패한 요인을 찾는다면은 뭡니까? 주도권을 시민으로 착각을 했죠. 바이러스하고 인간에 있어서의 공진화를 얘기하는데 인간이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렇죠. 까뮤의 그 패스트인가요? 그걸 봐도 결국에는 인간이 노력을 하지만은 자연의 거대한 그 주도권에서 인간의 겸손함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과 시민의 공진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주도권은 기업입니다. 생물학적인 설명으로서 이분들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잘못 지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름이 좀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 지은 것들을 보면 실패할 만해요. 공진화라는 이런 표현에 있어서의 이게 우리 그 2019년도 물론 그 전에 이제 결성한 단체인데 그럼에도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문장에서의 공진화의 개념에 있어서 주도권 얘기를 알았더라면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근에 또 뭐 화천대유인가요? 태양 아래서 훤히 드러나는 일단 만방의 밝은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비리를 저지르는 또 사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면 우리 나쁜 짓 할 거야 해놓고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굳이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계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모임이라든지 방향성을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긴 하는데 이름이 잘못됐다가 자꾸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의 인식을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게 40번 문제였거든요. 사람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식에 대한 그 인식을 말로 뱉을 때 그 인식보다 말의 해상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해야 돼. 바른 말을 쓰고 왜 정은 정명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인식이 그 언어에 먹혀버려요. 자, 이 문장 자체는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인식에 반대되는 여러분들이 했던 직관에 반대되는 이야기라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자, 말로 리허설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메모리 향상이 된다고 믿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은행 강도 영화를 갖다가 보여주고 은행 강도 얼굴을 갖다가 보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군은 그 은행 강도의 얼굴을 묘사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근데 이제 대조군은 일단 그 은행 강도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전혀 다른 짓을 하고 그 범죄자들의 그 라인업 8명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놓고 은행 범을 갖다가
찝어 주세요라고 하면 웃기는 게 보세요. 5분 동안 은행 강도의 얼굴에 대해서 묘사를 말로 한 양반들은 38%밖에 못 찍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냥 딴짓하고 있었던 분, unrelated task를 5분 동안 한 딴짓하고 있었던 분은 64%나 범죄 라인업 사람들 쭉 세워놓고 범인을 찾으세요 할 때 말로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식이, 얼굴의 인식이 언어로 옮겨지면서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말로서 이게 어떤 것을 묘사하고 이제 뱉은 것들이 메모리를 갖다가 손상을 입힌단 말입니다. 이런 거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말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레코그니션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식 체계가 있지만, 이걸 말로 하게 되면 이 말의 어떤 힘이라는 게 대단해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짓느냐, 어떤 걸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어떤 이야기죠. 그죠? 아무튼 좀 신기했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계속해서 요청하시면 수능이 도움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